그 정도 이제 이 이야기는 좀 하고요. 지금 우리 의원님께서 이 국민의당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고 그다음에 야성을 되찾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 국민의당을 새롭게 지금 황골탈퇴시키겠다. 그러기 위해서 당대표 출마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국민의당을 어떤 식으로 변화를 시키실지 그 계획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방향이 중요한데 이제 우리가 이제 야당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동쪽으로 갈 것인지 서쪽으로 갈 것인지 뭐 북쪽으로 갈 것인지 그게 굉장히 이 운명을 좌우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국민의당의 회생 방안은 개혁 야당의 길입니다. 네. 개혁의 경쟁자가 돼야 한다는 겁니다. 네. 국민은 1차 목표로 탄핵을 원했는데 탄핵이 이루어졌잖아요. 네. 2단계 목표로 정권 교체를 원했어요. 그 정권 교체 이루어졌어요. 2단계까지 됐습니다. 이제 3단계 나의 삶을 개선해라. 네. 취직도 안 되지. 자식들 또 장사도 안 되지. 희망도 안 보이지. 좀 세상을 바꿔라. 개혁을 원하는데 이 개혁은 지금 본격적 개혁은 시작도 못했어요. 네. 지금 주변적 개혁, 감성적 개혁 뭐 이런 네. 정도인데 이 개혁의 중심에 서서 적폐청산과 개혁은 적극적으로 돕고 협력하고 견인하고 대신 이제 독선 독주는 강력히 제동을 걸고 네. 이것이 이 당이 사는 길이다 이런 봅니다. 네, 정부와 이 더불어민주당도 좀 적폐청산과 개혁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데 방금 의원님께서도 적폐청산과 개혁을 위해서 국민의당도 나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렇다면은 더불어민주당이나 정부가 나가는 방향이 좀 비슷해 보이기도 하는데 그렇다면 좀 적극적인 협력을 하실 의사가 있으신가요? 그러니까요. 이 개혁에 대해서는 경쟁자 또 촉진자의 위치를 정확하게 세워야 된다는 것이죠. 네. 네. 사실은 지금 본격적 개혁, 구조적 개혁은 제대로 지금 시작 못한 거죠. 말하자면 이거는 법을 바꿔야 하는 네. 입법 문제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개혁연대, 입법연대가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개혁연대를 만들고 입법연대를 만드는 그 중심에 국민의당이 서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필요하다면은 협조도 하고 그다음에 견제할 부분은 견제하고 그 역할, 야당의 역할을 좀 더 존재감을 확실히 보이는 야당이 돼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결국. 그렇죠. 지금 민주당이 120석이잖아요. 네. 40%입니다. 300석 중에. 네. 그러니까 뭐 안건 하나 통과시킬래도 150석 과반수가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것이고 네. 국민의당이 40석이니까 160이 되지요. 그런데 지금 몸싸움 방지법이 있어서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게 이제 멱살잡이 방지법이거든요. 네. 그래서 야당이 그러니까 홍준표 당이 반대하면 이 3분지 60% 180석이 있어야 이걸 처리할 수 있지. 야당이 반대하면 일단 시간을 6개월 뒤로 쭉 미루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야당의 반대를 돌파하려면 60%니까 300명의 60%면 몇 석입니까? 180석이잖아요. 네, 180석. 그러면 120석 민주당, 40석 국민의당, 또 바른정당이 일부 20석. 협조. 그러면 네. 그게 딱 180석입니다. 네. 거기다 정의당 6석 있으니까 186석이 연대가 되면은 이게 입법연대로 홍준표 당이 반대하도 개혁 입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네. 됐을 때 문재인 정부가 성공할 수 있고 또 국민이 원하는 네. 개혁이 성공할 수 있고. 근데 이 중간에 국민의당의 역할이 중요한 것이죠. 바로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점에 있어서 국민의당의 어떤 존재감, 그다음에 역할에 대한 포지셔닝, 위치 잡기가 좀 잘못돼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새 정부와의 관계 설정 문제는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 그런 부분들을 지금까지 국민의당이 제대로 해왔느냐에 대한 반성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의원님?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 바로 그거였죠. 그러니까 대선 후에 어디로 갈 것인가, 동쪽으로 갈 것인가, 서쪽으로 갈 것인가, 내 위치 설정을 어디다 놓을 것인가. 네. 여기에 대한 고민과 토론, 합의가 부재했다, 없었다. 그래서 오락가락한 걸로 비쳤다. 이제라도 위치 설정을 제대로 하고 방향성을 제대로 잡아야 된다. 그 방향성은 개혁의 경쟁자다. 네. 개혁 야당이다. 개혁 촉진자다.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답입니다. 이것이 이제 국민의당의 정체성이 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좀 전에도 언급을 잠깐 하셨는데 이 당 내부에 대한 개혁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바꿀 수 있는 것은 다 바꿔라. 이게 5천 년 전, 수천 년 전 이 동굴에서 나온 글씨이기도 합니다. 네. 말하자면 옛날부터 인류 사회가 뭐 위기에 부딪히면 일단 바꾸는 거거든요.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환골탈퇴 아닙니까?
이제 게나 가재, 새우 뭐 이런 그 갑각류는 그 낡은 껍질 짚을 벗어버리고 몸이 큽니다. 그러니까 몸뚱이를 키우려면 이 탈피하는 거죠. 낡은 껍질을 벗는 것처럼 당도 이제 이 위기를 절대적인 위기를 당이 성장하는 계기로 삼기 위해서는 바꿀 수 있는 것은 딱 바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의원님 일부 이 더불어민주당 지금 의원들 사이에서는 지금 이 진보 그리고 개혁을 위해서는 이 진보적인 색깔을 갖고 있는 그 정당을 같이 했던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이제는 좀 다시 합쳐지는 문제, 이 합당의 문제까지도 좀 고민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일부에서 좀 나오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는 반대입니다. 다당제가 역사의 진보요 정치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당제는 국민이 만들어주신 겁니다. 호남이 만들어주신 겁니다. 광주, 전남, 전북이 작년에 만들어주셨고 또 올해 대선에서도 영남 네. 5지역을 빼놓고 12개 시도에서 20% 이상을 안철수 후보에게 찍어줬어요. 그런데 특히 안철수 후보가 떨어진다는 걸 알면서도 찍은 사람이 70%예요. 그러니까 70년 양당제가 가져온 갈등과 그 폐해, 국민의 삶을 내팽개친 이런 양당제를 넘어서서 다당제로 가자 하는 것이 호남의 선택이요 국민의 선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생각해봐도 이 통합보다는 국민의당이 살아날 이유가 있는데요. 네. 국민의당이 만일 지금 없어진다고 생각하면 바로 극수구 세력이 부활합니다. 그러니까 그 수구 극우 세력이 이제 양강구도가 돼버리는 거예요. 네. 전에 홍준표 후보가 2%에서 시작해서 투표함 열어보니까 24% 됐는데 네. 국민의당이 없다고 생각하면 바로 48%짜리 야당이 됩니다. 네. 이렇게 되면 또다시 이제 문재인 정부가 성공 못하면 또 정권이 넘어가는 그런 악몽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네. 이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국민의당이 반드시 살아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국 사회, 한국 정치 발전을 위해서 양당 시스템이 아닌 다당제, 국민의당의 어떤 캐스팅 보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는 거네요. 우리 국민이 5천만 명이고 직업의 숫자가 지금 10만 가지가 넘습니다. 네. 다양한 이해관계를 당 두 개 가지고 대변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바른정당도 서야 하고 이 개혁적인 보수를 지향하는 그리고 국민의당도 굳건하게 서서 다양한 또 정의당도 더 발전하고 네. 이렇게 해서 지난 대선 때 후보들 5명 나오니까 선택하기도 뭐 다양하고 좋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작년 총선을 봤을 때 아주 이 호남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던 국민의당 지금 굉장히 최악의 지금 한 자리 숫자의 지지율로 지금 호남에서도 빠져 있는 상태인데 이 호남인들이 지지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하실지 그리고 저희 의원 특히 호남 출신 국회의원이시니까 그런 고민들을 좀 담아서 마지막에 광주 전남 청취자들 위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당원 주권주의를 실현하려고 합니다. 지난 겨울 촛불 시민혁명을 통해서 이 나라의 주인이 박근혜도 아니요 국회의원도 아니요 내가 주인이다 하는 국민 주권을 확립했듯이 이제 당을 새로 세우는 것은 국민의당의 당권은 당원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당원으로부터 나온다는 당원 주권 조항을 당의 헌법에다가 못 박고 이 당원 주권을 실천함으로써 새롭게 당의 주춧돌을 다지고 거기서 시작할 때 국민의당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기반이 다져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